안녕하세요. 저는 35년 경력의 노인의학 전문의 박순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목욕 습관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60대 이상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꿀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이상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첫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30분 이상 몸을 담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욕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함께 사는 아들이 일찍 퇴근해서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할아버지의 체온은 39.5도, 심장박동은 불규칙했고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외부 열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죠.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것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노년층은 그렇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로 현기증이 나고 심한 경우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욕실이라는 환경입니다. 미끄러운 바닥, 단단한 표면들, 쓰러졌을 때 큰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권장되는 목욕 온도와 시간은 얼마일까요? 60대 이상이라면 물 온도는 37-38도를 넘지 않게 하시고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목욕물에 손을 담갔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설정해서 15분이 지나면 알림이 울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목욕 습관은 목욕 전후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면 땀으로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수분 손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대 이상은 다릅니다. 노년층은 평소에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65세 이연숙 여사는 평소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목욕 후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탈수는 단순히 목이 마른 것 이상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이 걸쭉해져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욕 30분 전에 200ml의 물 한 컵을 마시고 목욕 후에도 한 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목욕 후 땀을 많이 흘렸다면 더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또한 목욕 중간에 약간 어지럽거나 갈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로 위험한 목욕 습관, 목욕 전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목욕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옷을 벗고 바로 욕조에 들어가거나 샤워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 아십니까? 제 외래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70세 김진호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날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셨습니다. 차가웠던 몸이 갑자기 뜨거운 물과 접촉하자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셨고 결국 급성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몸의 적응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과 접촉하면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심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욕 전에 약 5분 정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온이 약간 상승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먼저 따뜻한 물로 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체 말단부터 서서히 온도에 적응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목욕물에 들어갈 때도 갑자기 전신을 담그지 말고 발부터 천천히 담그면서 몸을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혼자서 목욕하는 것입니다. 평생 혼자 목욕해 왔는데 갑자기 왜 혼자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특히 70대가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78세 이명자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아무런 지병이 없었지만 어느 겨울날 저녁 혼자 목욕하시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는 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발견했지만 그 사이 할머니는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안전사고 중 80%는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고로 병원에 가는 노인 중 25%는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나 자녀 또는 간병인이 같은 공간에 있거나 최소한 욕실 문 밖에서 대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목욕 시작했으니 15분 후에 전화해줘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면 욕실 내에 방수 무선 전화기나 스마트폰을 비닐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긴급 호출 장치를 설치하거나 착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고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적절한 예방만 취해도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목욕 습관은 미끄럼 방지 조치 없이 목욕하기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가정 내 사고의 60%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그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제가 진료했던 69세 최영식 씨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분이었지만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생겼고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만 깔아 두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무려 25%에 달합니다. 즉,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된 노인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암보다도 높은 사망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끄러짐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욕실 바닥과 욕조 내부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비용은 $10,000 정도로 크지 않지만 그 효과는 생명을 살릴 만큼 큽니다. 둘째, 욕실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욕조 주변과 변기 옆에 설치하면 움직일 때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목욕 시 미끄럽지 않은 욕실화를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맨발보다 훨씬 안전하죠.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합쳐도 1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목욕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나쁜 습관이 다른 위험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탈수 위험이 더 커지고 이는 현기증을 유발해 낙상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준비 운동 없이 목욕을 하면 근육이 뻣뻣해져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이 역시 미끄러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60대 이상이 안전하게 목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세요. 물 온도는 37-38도,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둘째, 목욕 전후에 물을 한 잔씩 마시세요. 탈수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셋째, 목욕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여 근육과 관절을 준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가능하면 누군가가 집에 있을 때 목욕하세요. 혹은 스마트폰을 방수 케이스에 넣어 욕실에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욕실 안전장치에 투자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용 의자 등은 모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35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60대 이상이라면 오늘부터 목욕 습관을 바꿔보세요. 자녀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부모님께 이 정보를 꼭 전달해 드리길 바랍니다. 이어서 겨울철 목욕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은 목욕 관련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기온 차이가 크고 혈관이 수축되어 있다가 갑자기 확장되면서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했을 때의 통계를 보면 11월부터 2월까지 노인 낙상 사고의 약 40%가 욕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는 11월에 사고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75세 김정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추위가 찾아온 11월의 어느 날 외출 후 바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다가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함께 있어 신속히 조치를 취했지만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에는 어떻게 안전하게 목욕해야 할까요? 첫째,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우세요. 욕실과 탈의실의 온도 차이가 크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목욕 15에서 20분 전에 욕실 난방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에 별도 난방 시설이 없다면 욕실 문을 열어두고 집안 난방으로 온도를 높여두세요. 둘째, 외출 후 바로 목욕하지 마세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실내에서 체온을 회복한 후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가워진 몸이 갑자기 뜨거운 물과 접촉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셋째, 겨울철에는 물 온도를 평소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더 낮추세요. 춥다고 느껴져서 더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36에서 37도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천천히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목욕 시간을 더 짧게 가져가세요. 여름에는 15분이 적당하다고 했지만 겨울에는 1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섯째, 목욕 후 바로 추운 곳으로 나가지 마세요. 모세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를 맞으면 급격한 혈관 수축이 일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목욕 습관입니다. 60대 이상 분들 중 약 80%는 한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몇 약들은 목욕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과 뜨거운 목욕물의 효과가 합쳐져서 급격한 저혈압이 올 수 있는 것이죠. 77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다 현기증과 함께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70에 4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탈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목욕 중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이뇨제 효과로 소변량도 늘어나면 체내 수분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뜨거운 물의 이완 효과와 합쳐져 더 심한 졸음이나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목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물 온도를 35에서 36도로 더 낮추고 목욕 시간을 5에서 10분 정도로 더 짧게 가져가세요. 셋째,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목욕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목욕 중에도 물을 옆에 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수면제나 진정제는 목욕 직전에 복용하지 말고 목욕을 마친 후에 복용하세요. 그렇다면 목욕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아래 대처법들을 알아두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기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앉거나 누우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 쓰러지면 부상 위험이 매우 큽니다. 욕조에서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바닥에 앉거나 누우세요. 82세 이명수 할아버지는 샤워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평소 알고 있던 대로 즉시 바닥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간단한 조치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 통증이 있으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는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화상을 입었다면 즉시 차가운 물로 20분 이상 식히세요. 얼음을 직접 대거나 연고를 바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갑자기 일어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머리를 부딪혔거나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 움직이지 말고 119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욕실 내에 방수 무선 전화기나 방수 케이스에 넣은 휴대폰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이웃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면 만약의 상황에서 빨리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건강 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목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있는 노인들이 목욕 주의사항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 발이나 손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물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도 잘 느끼지 못해 화상 위험이 큽니다. 68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당뇨병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있었는데 뜨거운 물로 발을 씻다가 심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작은 화상이었지만 당뇨 환자는 상처 치유가 느려 결국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팔꿈치로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35도를 넘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발가락 사이를 포함한 모든 부위를 완전히 말리고 발에 상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이 목욕 팁입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따뜻한 물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8도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관절염 환자는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는 동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욕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욕조용 의자나 벤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의 목욕 시 주의사항입니다. 치매 환자는 물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고 때로는 목욕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의 목욕은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과 저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욕실 환경을 편안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좋아하는 목욕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5년간 노인의학 분야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사소한 환경 개선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로 실천에 옮겨보세요. 당장 오늘부터 목욕 습관을 바꾸고 이번 주말에는 욕실 안전시설을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이상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 수업 박순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